네. 이번 영상에는 우리 김준호 교수님이 직접 특별 출연을 또 해주셨는데 직접 가르치시는 아이들인가 봐요. 네, 제가 저희 아이를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2번씩, 한 번에 2시간씩. 일관성 있게 하셨네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는 한 차시 수업이 40분이에요. 네.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 왜 초등학생들이 40분이냐면은 집중력 때문에. 집중력이 네. 짧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은 그 이론이 다 뒤집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아직 아이가 없으시지요? 네.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저학년이라도 유치원생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은 1시간, 2시간도 하거든요. 게임은 오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3시간도 그렇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수학에서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수학에서도. 네. 자기가 수학을 좋아하면은 1시간, 2시간 충분히 할 수 있죠. 아, 그러면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나만의 특급 비법, 이런 거. 전희성 선생님, 제가 보기에도 수학 정말 잘하셨을 것 같은데, 수학을 정말 흥미롭게 잘할 수 있는 특급 비법 좀 전수를 해주시죠. 특급입니다. 예, 이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년 연구했고요. 네. 아유, 신뢰도가 막 확 올라가요. 책도 냈어요. 네. 초, 중, 고 12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초등학교에서는 먼저 개념 공부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문제부터 푸는 게 아니고 개념부터 공부해야겠죠. 네. 개념이 어디에 나오죠? 교과서. 책 어디? 네. 맨 앞에. 교과서에 나오죠. 교과서 맨 그러니까 앞에. 교과서를 읽어야 돼요. 아, 읽어요, 수가. 예, 수학도 읽습니다. 수학도 언어예요. 수학적 네. 언어.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의 숫자와 글씨를 읽어야 돼요. 음미하면서. 네. 계속 수학 교과서를 읽어서 3번 정도 읽어서 네. 읽고 난 다음에 이제 개념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냥 개념을 한 번, 2번 읽고 넘기면 잊어버려요. 네. 수학 개념을 완벽하게 암기해야 할 정도로. 교과서를 읽으면서 수학 개념이 이해가 되거든요.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돼. 이해를 했으면 개념을. 근데 이 개념을 잠깐 그때그때 한두 번 공부하는 뭐 2주 동안 하고 덮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1년 내내 외워야 돼요, 이거를. 네. 1년 내내 복습을 해야 돼요. 한 최소 100번은 해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었던 걸 다시 예, 또. 각을 배웠단 말이에요. 네. 유빈이 각 배워서 1학기 때. 네. 물어보면 몰라요. 네. 아는 애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서 다 물어보고 다녔어요. 제 학교 애들, 3학년 애들한테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각 개념 알아야 되거든요. 왜 모르냐? 100번 이상 복습을 해야 돼요. 100번 이상. 예. 매일매일 뭘 공부하냐? 선행할 게 아니라 복습을 하세요. 그렇게. 그렇게 2가지를 하면 개념 공부는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문제를 풀 때는 자, 문제집 풀자 주면은 애들 비와요. 다 틀립니다. 네. 좌절하고 수학 네. 재미없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네. 뭐부터 해야 될까요? 아는 문제부터. 아는 문제. 쉬운 수업 시간 했던 거. 네.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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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거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하면서 또 읽혀요. 예.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봐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익힘책. 교과서와 익힘책 문제를 풀 수 있어야지 그 다음 문제집으로 넘어가야 돼요. 네. 그 전에 교과서 익힘책 건너뛰고 문제집 풀어버리면 아이가 막 틀립니다. 교과서 익힘책 우리가 제대로 풀었나 확인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다 풀려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다 한 권 더 풀었으니까. 사는 것도 괜찮아요. 똑같은 걸요? 싸요. 2,000원. 2,000원, 4,000원이면 삽니다. 문제집 10,000원 넘잖아요. 네. 교과서 익힘책 2,000원, 4,000원이면 사거든요. 네. 사서 풀려보면 아이가 완벽히 푼다 하면 문제집을 풀죠, 이제 그때. 네. 문제집도 기본, 기초, 기본, 심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저희 때하고 달라요. 뭐 8가지, 9가지 난이도별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진짜. 근데 보통 아이들 푸는 건 기본 문제집이에요. 네. 이 기본 문제집 안에서도 3단계로 나눠요. 네. A, B, C로 네. 난이도에 따라서. A단계는 교과서 수준이에요. 교과서 수준. B단계는 익힘책보다 살짝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B단계에서부터 아이들 많이 틀리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가 또 어려워해요. 근데 요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풀고 또 풀고 답지를 보면서 연구하고 이걸 해야 돼요. 근데 단계는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그날 배운 거 풀려고 하면 한 장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그걸 풀어낸다면 교과서, 익힘책, 네. 문제집 A, B, C 단계까지 다 풀 수가 있어요. 네. 선생님의 비법은 교과서에 있는 기본 개념을 100번은 익혀야 된다. 아, 예. 그게 제일 특급 비법인 거네요. 아, 그런가요? 예, 지금 특급 비법이라서 제가 지금 귀를 되게 쫑긋하고 들고 영어는 네. 돈으로 커버할 수 있고 예. 수학은 타고나야 된다는 얘기 하는데 예. 그
그거 인정하시나요? 예, 저 그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게 네. 저는 공부를 하는 게 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유능해야 돼. 재능이 있어야 돼.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수학도 재능이 재능이 있어야 있어야 된다. 되고 두 번째 재능보다 더 중요한 거 네. 성실, 노력. 노력이 있으면 재능이 붙게 돼 있어요. 우리 집은 아닌가. 재능 있는 애들은 별로 없죠. 실용. 네. 조금 다른 얘기일 것 같은데 네.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수학을 잘할 수 있냐 이제 이 네네. 말씀을 수학 물어보시는 잘하는 애 따로 거잖아요.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네. 모든 사람은 다 수학을 잘할 수 있다. 아, 알겠습니다. 단 뭐 열심히 안 한 것뿐이다. 네. 네. 내가 이걸 알았으면 사실 모르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수포자가 되지 않았겠다 싶었던 게 수학책은 푼다고만 생각했지 수학책을 읽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좋은 방법.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 왜냐면 이거 공식 외워야 공식이 되니까. 너무 외울 건 있어요. 외워야 되잖아요. 예. 개념도 알아야 되고. 암기는 해야죠. 그걸 위한 좀 더 편한 방법들이 있어요. 아, 예. 어허. 편하게 외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비법인데 또 예. 특급 비법이니까. 첫 단계 봅시다. 초특급 비법. 예, 초특급이에요. 네네. 초특급이고 네.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네. 우선 개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 개념이 문제예요, 항상. 네. 영어 단어 암기할 때 어떻게 하시죠? 단어장? 단어장에 쓰죠. 네. 단어장에 쓰고 암기 카드 같은 거 있어요. 앞에는 영어, 뒤에는 뜻. 네. 보신 적 있죠? 그렇죠. 한자도 있어요, 한자 같은 거. 그렇죠. 카드를 만들어서 해야 돼요. 왜냐면 100번을 해야 되거든요. 네. 노트에 어디에 책에 뭐 몇 번 저걸 덮으면 어디 있냐 못 찾아요. 그러니까 항상 휴대하고 다닐 수 있게 카드로 만들어야 돼요, 개념을. 뭐 A4도 좋고요. 종이를 아이 손 크기만한 걸로 잘라서 앞에는 예를 들어서 유빈이 이제 각을 배웠단 말이에요. 네. 각 이걸 써주세요. 각 한 글자만. 뒤에는 각의 뜻을 쓰는 거예요. 한 점에서 그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딱 써주고 정의를, 예. 개념을. 뒤에 뒷장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 카드를 앞에는 각만 써 있잖아요. 네. 뒤엔 뜻이 써 있고 아이가 이걸 보면서 회상을 해보는 거지. 떠올려보는 거지. 외운 걸. 아 각이 뭐였지? 아 이거지 하면서 확인하고 계속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정말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예. 그 다음에 요걸 또 언제 활용하냐면 이제 아이가 그날 다 했니 해서 체크할 때 네. 점검해 줄 때 부모님이 네. 딱 보여줘요 각을. 네. 부모님은 답을 다 알죠. 네. 여기 적혀 있으니까. 아하. 바로.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링으로 보통 해주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링으로 해서 뭐 이제 애가 완벽히 아는 건 빼고 모르는 것만 이제 다시 추려서 그것만 다음날 아침에 갈 때 보내요. 들고 가서 외워와라. 그래서 그날 이제 와서 또 확인해주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이죠. 네. 아는 거는 이제 안 해도 되죠. 이렇게 링으로 처리를 하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100번 좋은 반복하라고 방법이네요.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좀 100번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생각해보면 사실 그게 한 번 처음에 힘들지 하다 보면 그게 습관화된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마 비법은 아마 그것이 아니었나 예. 싶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 우리 애가 수학 개념을 애국가 1절 부르듯이 자유롭게 그냥 술술 뭐 물으면 툭툭툭 던질 수 있게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네. 수학 만점 맞았던 우등생들이 다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런 조언들을 다 취합해서 단 한 명의 수포자도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사교육 없이 수학 우등생 되는 핵심 비법을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첫 문을 연 이슈앤 맘에서는요, 사교육 없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흥미를 갖고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오늘 EBS에서 이슈앤맘 네.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그램답게 네. 일단 저희 딸도 반수포자였는데 다시 한번 제 희망을 걸고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네.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네. 저는 자신감 말고 애들 입장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네. 뭐 이렇게 아까 성실이라고 그랬지만 또 모든 애들이 다 성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수학을 좀 어렵고 못하는 애들을 대변하고 싶어요. 엄마, 나 수학 못해도 사랑해 줄 거지? 어. 예.
그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에 네, 고등고 어머니들 가야지. 마음이 뚱뚱하고 뭔가 네.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교수님 수학 공부 이것만은 기억해라 라고 한 말씀으로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들의 생각과 달리 오늘 쭉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선행학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복습이 중요하다. 아주 기본이지만 개념을 정확하게 학습하고 넘어가야 된다. 네. 예. 사고력을 좀 빼놓지 말자. 우리나라의 지금 사고력 부분이, 수학적 사고력 부분이 좀 약화되어 있으니까 네. 집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그 부분은 좀 따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희성 예. 선생님도 수학은 12년 장기 레이스예요. 12년 동안 쉼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가 됐든 고등학생이 됐든 중학교가 됐든 이탈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가혹하지만 조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많이 가혹한데요. 현실이 좀 그래요. 네. 안타깝지만 그래서 12년 동안 아이한테 매일매일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내공을 쌓게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수학 만점 비법 2가지 개념 정리와 문제 능숙하게 풀어낼 수 있고 초등에서는 연산력 완벽하게 완성하시면 됩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위로가 되는 것이 수학은 특출한 어떤 영재들만 잘할 수 있는 것이다가 아니라 수학은 성실성이다라는 부분에서 뭔가 위안을 받게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은영 기자님은 수포자의 진실 취재하시면서 뭐 많은 걸 느끼셨을 텐데 의미 있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그때 수포자의 진실 취재할 때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도 그렇고 네. 정말 시간을 투자한 만큼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어서 저도 상당히 수학을 싫어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취재를 하면서 이 수학 공포증을 극복하고 이제 수학에 재미를 붙인 사례를 취재하면서 좀 느꼈던 게 이제 결국 장기적으로 이 수학이라는 과목은 결국 사고하는 일, 혼자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뭐 사교육을 다니면서 뭐 스킬을 배워서 문제를 많이 풀고 정답을 뭐 맞추는 것보다도 이제 한 문제를 잡고 좀 오래 붙들고 있더라도 혼자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게 결국은 이 수학에서 자신감이나 흥미를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로 인해서 수학 때문에 힘들어하신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 이슈 웬만 다음 주 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